부등식 들어가죠. 부등식. 자, 190쪽. 1차 부등식 나왔고 1차 부등식은 이미 다 했던 거니까 이제 추가되는 내용만 하나 좀 더 보자. 자, 1차 부등식의 특수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1차 방정식에도 특수해라는 게 있는데 특수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면 x는 3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x가 뭐 모든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뭐 이런 거 해가 없다라든가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아니면 뭐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특수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방정식도 뭐 마찬가지여서 바로 그냥 부등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 있겠지. 이 부등호는 이제 뭐 방향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A가 0이어야 돼. 이때만 특수해가 나오는 거야. A가 0이 아니라면 우리 넘기고 A로 나눠서 X는 뭐 A분의 B보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근데 A가 0이면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X가 0일 때 특수해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봐볼 건데 자, 0x가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말 되냐 안 되냐 이거.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해가 없는 거야 이제.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말 될까 안 될까? 되지. 같다 들어가 있으니까 말 되지. 이렇게 말이 되는 게 나오면 해가 모든 실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요거 말 돼야 안 돼? 되지. 0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말 되면 모든 실수다. 말이 안 되면 해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1차 부등식으로 뭐가 나왔는데 뭐 해가 없다 그러든가 모든 실수라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1차항의 개수가 0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제 1번은 그냥 좀 생각해보면 되니까 넘어갈 거고 예제 2번 봐보잖아요. 자, 요거를 풀라고 그랬어. 자, 요걸 풀라고 그랬어. 일단 뭐 하던 대로 할 거야. 뭐 넘길 거 넘기고 할 거야. 그래서 x를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로 넘기면 이거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면 뭐 이런 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a-1로 나누고 싶은데 이제 얘가 플러스면 나눴을 때 방향이 안 바뀔 거고 마이너스면 방향이 바뀔 거고 0이면 나누지도 못할 거고 뭐 이러겠지. 그래서 세 개로 쪼개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얘기를 아마 했을 거고 앞으로도 또 하는 날이 올 텐데 최고차항의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 다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 요 놈이 뭐 0이냐 아니냐 아니면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일단 먼저 A가 1보다 클 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약분되니까 결국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뭐 이런 놈이 될 거고. A가 1일 때 A가 1이면 얘가 0이 될 거고 0x가 0보다 작다 될 거야. 요거 말 돼야 돼? 안 되지. 그러면 요때는 해가 없다. A가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이 얘랑 똑같이 나와서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래서 요게 요렇게 이제 푼다고 생각합니다. 아, 얘 풀어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상황을 쪼개서 내가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자, 요놈의 해가 이럴 때 a의 값을 구하래. 일단 뭐 하던 대로 해야겠지. 4x를 1로 넘기고 뭐 어떻게 해보자. 4x를 넘기면 다음에 2를 넘기면 뭐 이런 놈이 될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나눠야 될 텐데 지금 얘도 문자가 있으니까 0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게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건 부등호 방향이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일단 자,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나눠볼 거야. 나누면서 인수분해까지 때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날아가면서 요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이 범위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보니까 0보다 큰 거 맞지? 그래서 확인까지 했더니 맞아. 그래서 이놈이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a 값이 나왔는데 해당된 범위에 안 맞으면 그건 답이 아닌 거고, 또는 a 값이 뭐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때는 이 범위에 맞는 것만 이제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거 이제 잠깐 본 거고,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도. 연립 1차 부등식도 너네 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이미 있었었어. 중학교 때 이미 하는 거였는데 이제 너네 때부터는 중학교 때 이제 연립이 빠진 거야. 근데 연립부등식은 뭐 개념을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연립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연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얼핏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식이 2개 이상 있나 보다 뭐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연립이라는 말의 진짜 더 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따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우리가 연립한다는 게,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요놈의 해를 막 찾아. 뭐 x랑 y 해가지고 뭐 0, 1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걸 찾아. 얘도 x, y를 막 찾아. 그러다가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내는 게 연립인 거지. 그래서 연립이란 말 들어가면, 또는 꼭 말이 없어도 식 2개 이상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둘 다 풀어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즉 겹치는 부분을 찾아낼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잠깐 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요 얘기를 아마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리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하면 색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정석인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 없이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다라고 얘기한 적 있나? 오케이. 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등호가 없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렇게 등호가 있는 거는 직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나는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 없어.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일단. 그래서 니네가 이걸 알아야 되고 보고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보고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네도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거야. 바꾸는 게 나중에 복잡한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해. 훨씬 더 편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습관이 안 바꿔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습관을 만약에 바꿨을 때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다가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서술형이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가 뭔가 답을 제출하는 거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감점이야 무조건. 근데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이렇게 그림 가지고 왔다 갔다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뭐 상황을 봐본다면,
요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공식적으로 한다면 여기가 지금 1인데 얘를 먼저 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하면 뭐 색칠했다가 뭐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일단 복잡하지. 생긴 거 자체가 일단 복잡해. 게다가 자 이걸 모른 채로 이런 수직선이 있었어. 그때 1이라는 놈은 왼쪽에 있는 놈인지 오른쪽에 있는 놈인지 알 수 있냐 이거? 모르지. 근데 이렇게 하면 자 x가 1보다 크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1은 왼쪽에 있는 놈이요, 오른쪽에 있는 놈이요? 1은 여기에 포함된 놈이요, 저기에 포함된 놈이요? 여기지 여기. 이런 것도 구분이 가능해.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막 포함 관계나 막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야. 그런 거 할 때도 이게 훨씬 편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아무튼 이렇게 풀 거고 너네도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거야. 오케이. 요거까지 하고 찍고 가자. 일단.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 이 연립 1차 부등식은 뭐 대단한 문제들이 아니어서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야. 자, 1번씩, 2번씩 이렇게 연립부등식 나왔어. 자, 이러면 1번, 2번을 각각 풀어내는 거야, 일단. 그래서 1번 먼저 해결을 해보자. 자, 5 넘기면 2x가 8보다 크다. 그래서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2번식은 3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이제 찾아내야 돼. 물론 이제 간단한 거는 수직선에 표현 안 해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수직선에다가 표현하는 습관 들이는 게 좋을 거고.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놈 노란색으로 해보면 x가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을 빨간색으로 하면 뭐 이런 놈이 되겠지. 자, 노란색, 빨간색이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x가 4보다 크다. 뭐 이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식이 연립으로 나오면 이렇게 각각 해결한 다음에 수직선에다가 그려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자, 그래서 바로 예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자, 이렇게 부등호가 연달아 나와 있는 게 있어. 자, 이 놈은 식이 몇 개라고 할 수 있겠냐? 부등식이 몇 개일까요? 이게 부등식이 몇 개일까요? 자, 우리 이제 연립방정식 할 때 이런 거 나오지. 이거는 등식이 몇 개인 거예요? 자, 요거 등식 개수, 요거 부등식 개수 두 개야, 두 개. 등식이면 등호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야. 등호가 몇 개인지. A, B, C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얘도 부등호가 두 개니까 부등식이 두 개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 연립부등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얘랑 똑같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노란 놈을 1번식, 파란 놈을 2번식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1번식은 2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될 거야.
2번식은 2x가 6보다 하면 요게 될 거야. 자, 요것도 수직선. 자, 요놈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 그럼 겹치는 부분. 요 부분이지. 그래서 답은 요게 되는 거야. 부등식 뭐 똑같아. 부등식 연립으로 나오면 두 개를 각각 해결한 다음에 수직선에 표현하고 겹치는 부분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볼 거야. 자, 1번식 뭐 이런 놈이네. 2번식은 이런 놈이고. 자, 둘 다 이제 수직선에 한번 나타낼 것이다. 자, 첫 번째 놈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될 거고, 두 번째 놈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거 겹치는 부분 있어 없어? 있어. 뭐? 4 하나는 겹치지 지금. 4 하나는. 그래서 요 놈의 답은 x 이꼴 4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연립 부등식으로 치면 이것도 특수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부등식이라는 건 일반적인 해는 이렇게 뭐보다 크니 작니가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부등식인데 갑자기 x는 4 이렇게 방정식처럼 그게 나온 거지. 이런 것도 이제 특수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일반식 한번 해결해보자. 그러면 3x가 1을 그러면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2번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수직선. 자, 첫 번째 놈 6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겹치는 부분 있어 없어? 없지. 이러면 해가 없다 라고 해주면 돼.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특수해가 되겠지. 그래서 연립부등식 푸는 방법은 뭐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문제 풀 때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까지는 아닌데 임의적으로는 뭐 중요한 거지만, 이제 지금은 해가 없다만 나왔는데 해가 모든 실수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럴 때 이제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표현을 좀 다르게 해. 방정식일 때 해가 전부 다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쓰고, 부등식에서는 무수히 많다라고 안 하고 모든 실수라고 표현해. 그 이유는 방정식은 뭐 상황에 따라서 허근도 있을 수 있어, 허수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부등식은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되니까 부등식에서는 무조건 실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부등식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고 안 하고 모든 실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AB를 뭐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 한번 해보죠. 일단 하던 대로 하는 거지. 자, 1번식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거고, 2번식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자, A가 뭔지 몰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건 하던 대로 해보죠. 수직선에 나타낼 거예요. 자, 일단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요놈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자,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요게 뭔지 모른단 말이야. 얘를 내가 그냥 동그라미라고 할 거고, 그럼 동그라미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해가 안 생기겠지.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동그라미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 놓고 요 부분이 얘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알 수 있는 게 지금 요거를 내가 식으로 써본다면 3보다 크거나 같고 요 동글뱅이가 요거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B가 3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요게 4분의 15라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러면 결국 B가 3이고 얘가 똑같으려면 A도 3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둘이 더하면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얘는 너무 쉬운 거긴 한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해를 보고 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부등식 별로 이런다. 다음에 7번. 연립부등식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이래. 해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점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해놨어. 자, 한번 해보자. 자, 일단 하던 대로 하는 거야. 1번식은 이렇게 돼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번식은 x가 2a-4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수직선. 자, 근데 얘가 해가 없어야 된대. 자, 우리 아까도 뭐 지금 해보고 있는데 겹치는 게 안 생기려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겠지. 수직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겹치는 게 안 생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놈 x가 요놈보다 작다라는 것이 요런 데에 있어야겠지. 이렇게 돼야 해가 없다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a-4 요놈이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까지 내가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등호를 써주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서 막 뭘 하면서 내가 부등식을 내가 직접 만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 파란 부등호는 내가 직접 만든 거지. 수직선을 보고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까지 구분한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럼 같아도 되는지,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 등호가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2a-4가 0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처럼 돼도 해가 없나?를 봐줘야 돼. 양재열. 네. 이렇게 파란색처럼 돼도 해가 없나? 겹치는 부분이 없나? 예. 없지. 그러면 등호 껴주는 거야. 오케이?
자, 수직선을 막 하면서 내가 뭐가 작다 크다 이런 짓을 하게 될 거야. 얘처럼 하게 될 텐데 그걸 내가 직접 만든 부등호가 생겼을 때는 항상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등호일 때, 즉 같을 때를 내가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래도 문제에서 얘기한 거를 만족하는지. 그래서 만족하면 등호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등호 빼고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러면 요거를 내가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정수 A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민지생 이거 202쪽 202쪽부터 205쪽까지. 그 다음에 8번 보자. 자, 8번 소금물 나왔어. 소금물. 자, 8% 300g짜리에다가 14% 소금물을 넣었어. 그랬더니 9% 이상 11%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요 양의 범위 요거를 뭐 x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자, 소금물 문제 뭐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지. 고등학교 때 거의 안 나오긴 해. 한번 해보자. 소금물 문제는 항상 소금의 양으로 푼다고 했고, 자 그럼 첫 번째 300g짜리를 갖다가 8% 이렇게 여기에다가 xg인데 요게 14%예요. 이걸 더했어. 이걸 더했을 때 9% 이상 11%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 요쪽 먼저 쓴다면 얘는 뭐에다가 11%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얘는 뭐에다가 9% 뭐 이렇게 이제 식 써주면 되겠지. 근데 300g짜리랑 xg짜리가 합쳐놨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놈은 300 더하기 x가 되겠지. 요 식 풀어버리면 되는 거네. 요식 재영이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100 곱하면서 들어가 보자. 양변에 100을 곱하면 바로 전개를 때리면 이렇게 되고, 얘는 100 곱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100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연달아 나온 연립부등식이 된 거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1번식 해결하면 5x가 크거나 같다 300보다, x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2번식은 3x가 900보다 x가 300보다 뭐 이렇게 되거든. 그럼 결국 이건 수직선 60보다 크거나 같다랑 30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니까 요게 이제 답이지. 그래서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지. 꼭 천천히 집도 들리고 할 거 다 해놓고 여기 와서 적어 있으면 어떡해. 원래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금방 된 것 같아서 그 다음 단어까지 들어가잖아. 절대값 기울이는 거.
지금부터 절대값이 나왔을 때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어줄 거고 이거는 거의 외워버려야 돼. 자, 첫 번째 절대값 x가 a다 이런 말 나오면 우리는 바로 x는 뿌마 a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돼. 자, 절대값이 나왔다는 건 절대값을 없애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는 빠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쪽 다 절대값이 있을 때가 있어.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 요때도 마찬가지. 요때도 A는 뿌마 B다 라고 해결을 해주면 돼. 여기에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여기는 양쪽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뿌마 A는 뿌마 B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렇지 않다는 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자면 첫 번째는 지금 절대값을 씌웠을 때 둘이 똑같다는 건 이 말이야. 숫자는 똑같다는 얘기고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A는 플러스 B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B일 수도 있다 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의 놈이랑 다를 게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만약에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 말이 뭐냐면 둘 다 뿌던가 아니면 뿌마던가 마뿌던가 마마던가 요 얘기인데 사실상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걸 네 개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두 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 부호가 같냐 다르냐의 얘기여서 그래서 둘 다 절대값 있어도 이렇게 그냥 해결해 주면 돼.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고 나올 때가 있어. 이때는 보자마자 이렇게 바꿔주면 돼. 앞으로 이런 걸 사이값이라고 할 거야. 사이값. 자, 그 다음에 뭐 절대값이 b보다 크다 뭐 이런 말 나올 때가 있어. 이때는 x가 마이너스 b보다 작든가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걸 이제 큰 크작작이라고 할 거야.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런 거고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얘는 뭐 이런 모양인 거고 얘는 이런 놈이 될 거야 이제.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있다면 다 등호 써주면 돼. 얘도 마찬가지 등호가 있다면 전부 다 써주면 되는 거고. 재영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둘 다 써주면 돼. 이거 또는 이거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가고 마이너스 붙여서 앞뒤 바꿔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등호가 만약에 A 쪽에 있다면 A 쪽으로 등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대값끼리 크기를 비교할 때가 있어. 요거는 양면 제곱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면 제곱하면 이런 놈이 될 거고 참고로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 띄워버려도 돼. 그냥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자, 내가 지금 1번부터 6번까지를 적어줬는데 이거 외워버려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1번에서 6번까지가 아닐 때도 있겠지. 그래서 (1번에서 6번까지의) 모양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들어가면 돼. 원래 우리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뭐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요거를 정리를 하면 1번에서 6번까지도 사실상 이거야. 이걸 한 건데 이걸 한 결과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우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6번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양면을 제곱하면 너무 불편할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절대값 속에 뭐 2차식이 있었다. 그럼 제곱하면 4차식이 돼버릴 거야. 이건 너무 복잡하겠지.
그럴 때는 이따가 할 건데 절대값이 여러 개 나왔을 때 하는 방법이 또 있어.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양변 제곱하기가 너무 빡셀 것 같다 싶으면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방법, 그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바로 9번을 한번 풀어보자. 요거 자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나왔어? 그럼 이거 3번인 거야. 3번 바로 들어가면 돼. 얘는 요놈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바꿔주면 돼. 그 다음에 양변에 1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양변 2로 나누면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여기 자 그다음에는 요거는 5번에 있는 거지. 5번에 뭐 그대로 가면 돼. 그럼 얘는 요거 또는 요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양변에 1 더하면 이거 될 거고 얘는 요게 답이 되는 거야. 너무 쉽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04쪽을 볼 건데 자, 요거 볼 건데 자, 잘 들어. 요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거는 4번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앞에 9번을 봐봐봐. 아니 뭐 볼 필요도 없다. 여기 보면 요 놈은 절대값 속에만 x가 있고 바깥쪽엔 x가 없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럴 때는 써도 되는데 바깥쪽에도 x가 있을 때는 함부로 쓰면 오차가 생길 때가 있어. 나도 이것도 되는지 알고 해봤다가 뭐 이상하길래 뭐 이것저것 문제들 다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오차가 생길 때가 있어. 이게 이제 그 이유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서 하는 것도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거를 빠르게 하는 거라 그랬지. 요거를 빠르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바꾸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면 2x-1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나눠서 해서 다시 합쳐보면 이게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절대값 밖에도 x가 있는 놈을 그렇게 바로 공식처럼 써버리면 오류가 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하고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때는 요 x도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요 놈이 0보다 작을 때 하면 그때 요 x도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냥 저 공식처럼 써버리면 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오류가 생겨. 그래서 바깥쪽에도 x 있으면 그냥 얘는 이렇게 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놈은 쪼개줘야 돼. 자, 첫 번째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4보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근데 부등식 풀 때 특히나 이렇게 이제 절대값 있다 보면은 우리가 범위를 쪼개서 푸는데 범위를 쪼개서 풀 때는 답이 나온 다음에 항상 확인을 좀 해줘야 돼. 내가 구한 답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처음이니까 수직선으로 약간 그려서 얘기를 할 건데 요거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부분만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답이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왔어. 나는 요 부분만 갖고 얘기할 건데 이게 나왔어. 의미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거는? 이번에는 x가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고,
내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괜찮은 거죠.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답이 되는 거고 결론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 요때는 해가 없었으니까 볼 것도 없고 요게 답이니까 결국 요 문제의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3보다 작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방금 했던 거를 갖다가 몇 가지 상황을 보고 연습을 좀 해보잖아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범위가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막 하다 보니까 해가 뭐가 나왔냐면 x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x가 0보다 크다 이런 게 나온 거야. 나는 흰색 B급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노란색이 답으로 나왔어. 그럴 때 답은 뭐냐면 이 부분이 되겠지.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이때의 해는 뭐가 되냐? 요거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이 범위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럴 때도 있어. 이번에도 범위가 뭐 여기에 나왔어. 근데 쭉 하다 보니까 x가 3보다 작다가 나와. 그럼 이것도 보면 내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건데 3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럼 3보다 작다지만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때의 해는 요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건? 자, 범위를 쪼개서 풀 때 부등식에 해가 나오면 그 범위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방정식은 쉬웠어. 방정식은 뭐 x가 1보다 크다 그랬는데 3이 나와. 그럼 괜찮고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끝났었는데 부등식은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여기는 내가 요 범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느닷없는 데가 나왔어. 이건 그냥 해가 없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 이제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범위 자체에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범위 자체가 답이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이렇게 범위 내에서만 겹치는 부분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범위를 쪼개서 할 때 부등식 풀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 반장 나중에 죽으시겠어 이러다가. 항상은 제정신인가 싶긴 한데 또 항상은 막 그렇게 제정신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몇 분이야? 6시 3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문제만 더 할 거야. 예제 10번에 있는 2번이랑 그 다음에 205쪽에 있는 214번 좀 특이한 놈이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해볼 거고. 절대값이 여러 개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아까 내가 절대값 A랑 절대값 B 비교해 놓은 거 그 양변 제곱하라고 그랬는데 제곱하기 힘들 때가 있다고 그랬어. 그때는 이제 절대값이 여러 개 있을 때의 방법을 쓴다고 생각을 해줘. 근데 이거 별거 없고 그냥 다 구간이 나온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요놈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구간이 두 개로만 나올 건데 얘는 구간이 여러 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다 구간으로 푼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문제를 한번 봐보자. 자,
우리 예전에 아무튼 중학교 할 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책에는 절대값 3-x로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최대한 x가 왼쪽으로 나오고 x의 개수가 플러스가 되도록 바꿔서 푸는 게 제일 편해. 빈칸 문제만 아니면 빈칸 문제로 나오면 3-x를 안고 가야겠지. 얘가 0보다 크니 작니 그런 게 빈칸으로 나올 테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무조건 x가 왼쪽 그리고 요놈이 플러스가 되도록 바꿔서 푸는 게 제일 편해. 자, 이래놓고 구간을 쪼갤 건데 구간을 어떻게 쪼개냐. 각각 절대값이 0인 순간을 적어볼 거야. 요때가 각각 절대값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3개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구간이 3개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절대값이 3개가 나오면 구간은 4개가 될 거야. 이제. 자, 이래놓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제 잘 봐. 자, 첫 번째 구간. 자, 첫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이런 거 우리 방정식에서 했나 혹시? 했구나. 자, 그럼 바로 들어가자.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거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2, 4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네. 자, 확인을 해봐야 돼. 항상 확인. 자, 마이너스 1, 이거 그냥 수직선 안 하고 볼 거야. 머리로 생각할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럼 괜찮은 거지. 그래서 요거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요 구간이야. 이때는 얘는 플러스지. 요놈은 마이너스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지금 개수가 0 돼버리니까 잠깐 이렇게 써야겠어. 날리고 이렇게 나왔어. 뭐 0x는 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봤어. 자, 그럼 요거 말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럼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전부 다 플러스지. 2x 마이너스 8x 이게 돼. 자, 얘도 보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4보다 크네. 그럼 괜찮은 거지. 자, 그럼 요거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거. 우리가 연립부등식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럼 겹치는 걸 찾는 거지. 근데 범위를 나눴을 때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나오면 이거를 싹 다 합쳐서 쓴다고 생각해야 돼.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 찾는 거 아니야. 얘는 우리가 요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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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두 개가 연립부등식이 아닌 거야. 이거 살짝 조심해줘야 돼.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범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둘 다 만족하는 거를 찾는 거고, 범위를 쪼갰을 때는 그냥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나눠서. 이거를 뭐 약간 그냥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본다면 뭐 이런 거지. 이렇게 범위를 쪼갰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희경이, 현서, 재영이가 같은 학교에 1, 2, 3반이라고 치고 각 반에서 뭐 키가 180이 넘는 애들 숫자를 셀 거야. 그래서 희경이가 뭐 몇 반, 아니 몇 명, 현서가 몇 명, 재영이가 몇 명 셌어. 이건 다 합쳐야 되지, 결국.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건 다 합쳐줘야 되고, 수직선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표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돼. 머리로 해결이 되면. 근데 일단 지금은 그냥 해보는 거고. 요거지, 이거 다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의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요게 될 거야, 이게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살짝 보너스. 요 상황 비슷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범위가 얘처럼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말이 되는 거지. 말이 되는 게 나오면 모든 실수잖아.
근데 모든 실수가 아니고 지금은 이 상황에서 모든 실수라는 얘기지. 그래서 특정 범위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때의 해는 저 범위 자체가 이제 해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거야? 범위를 쪼갰을 때 모든 실수에 해당되는 식이 나왔다. 그러면 이 범위 자체, 이 놈 자체가 해가 된다. 그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214번 한번 해보자.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 x 구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x 범위 구하는 얘기. 자, 지금 보면 절대값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자, 이중으로 되어 있긴 한데 다행인 건 절대값 속에만 x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까 배웠던 그 공식들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 근데 절대값 속에서도 막 절대값 여기에도 있었다가 여기에도 있었다가 여기에도 x가 있고 이러면은 이제 좀 범위를 여러 개를 쪼개줘야 돼. 원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기로 하고. 이렇게 절대값 속에만 x가 딱 이렇게 있다. 이럴 때는 절대값이 이중이어도 훨씬 쉽게 풀 수 있어.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절대값 큰 걸 먼저 해결한다고 생각해보자. 얘를 동그라미라고 해보자. 그럼 절대값 동그라미가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양변 2를 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또 해주면 돼. 요거 또는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상한 점이 하나 보여야 돼. 이상한 게 뭐지? 자, 얘 이렇게 해결했고 그래서 양변 2를 더해서 이렇게 나왔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야 돼. 뭐가 이상한가? 여기 뭐가 이상해?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게 있어 지금. 절대값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그렇지. 자, 절대값인데 마이너스 이런 건 의미가 없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부등식이 방정식보다 조금 어려운 이유가 약간 이런 건데 막 이렇게 하다가 절대값이 마이너스 3이랑 7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 이거 빼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범위로 나오면 그게 이상하게 눈에 잘 안 보여. 그리고 하는 방법도 약간 달라. 자, 뭐냐면 절대값인데 마이너스 3에서 7 사이래. 근데 이런 거는 의미가 없겠지. 그럼 뭐 굳이 써본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긴 한데 절대값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범위에 마이너스 이런 거 나오면 마이너스 있는 놈 띄워버리고 그냥 이 놈만 갖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2 빼주면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그냥 말 나온 김에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요거까지 좀 한번 해보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범위야. x가 3에서 7 사이래. 이때 절대값을 씌우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 자, x가 3에서 7까지야.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그대로겠지. 양수니까 뭐 의미가 없지 지금. 이경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이때 절대값 x의 범위는 뭐가 될 거야? 요게 되겠지. 이해됐냐 이거 지금? 현수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 이런 놈이 있어. 요 놈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 결론은 요게 될 거야. 요게. 그 이유는 지금 여기가 0 이거 요 범위인데 이제 요 놈이 x인데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0보다 작은 놈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0보다 작은 놈이 요 부분인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 범위. 이해됐냐 이 말? 자 그러면 이럴 때 절대값 x의 범위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7에서 3까지. 이거 뭘까? 절대값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고 요 놈만 이렇게 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0보다 크고 뭐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7보다 작다 이런 놈이 되겠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절대값이 여러 개 있을 때 상황했는데 방정식에서도 했던 것처럼 다구간으로 쪼개면 되고, 방정식이랑 다른 거는 범위 확인을 할 때 이런 거 해가 없다가 나오면 말 그대로 없는 거고, 이 범위 내에서 해가 모든 실수인 것처럼 나오면 이 범위 자체가 해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연립부등식이 아니어서 범위를 쪼개서 할 때는 이걸 싹 다 합쳐버리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이중으로 돼 있을 때 큰 절대값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할 건데, 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거는 그냥 셀까인데 마이너스 어쩌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x의 범위가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1번, 2번은 뭐 크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3번, 4번 같은 거 좀 신경 써줘야 되고, 그래서 0보다